중점 법안 처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최고위원. 과연 신문이 방송을 소유했을 때 여론의 독점이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그 한국언론재단이 조사한 매체 영향력 조사와 신뢰도 조사가 있습니다. 매체 영향력을 조사한 것에 보면 1위가 KBS, 2위가 MBC, 3위가 네이버, 4위가 다음, 5위가 조선일보입니다. KBS가 32.55%, MBC가 21.7%, 네이버가 17.1% 이렇게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포털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그 속도를 보면 방송사가 1, 2위를 차지하는 것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영향력에 있어서 신문사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신뢰도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그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신문이 방송을 겸용한다고 해서 현재 신문산업이 쇠퇴하고 있고 특히 방송뿐만 아니라 포털이 엄청난 속도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여론의 독점은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방송사가 신문을 소유하는 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CBS가 노컷 뉴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방송으로 못 들어가는 것은 사실 불균형적인 규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송을 그동안 굉장히 지상파 3사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주었던 것은 전파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고 그래서 신문은 다양한 논조가 가능하지만 방송은 공공적으로 운영이 되라 이렇게 한 것이 원래 방송에 있어서 공공성이 더 요구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전파의 제한성, 전파의 희소성이라는 그러한 성격도 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방송이 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고기 파동 때의 MBC PD 수첩 등 사실상 방송의 공공성에 굉장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편파적이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겸용을 허용함으로써 방송에 있어서의 진정한 여론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유인물에는 적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서 신문의 방송 허용을 금지한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것이 영원히 금지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입법자의 재량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이 변한다면 새로운 입법자의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방송사, 미디어 산업에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유입시킴으로써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출연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는 규모의 경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인데요. 미국의 타임워너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46조입니다. 미국의 50대 기업 안에 드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KBS는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이고 MBC는 7,700억 원입니다. 결국 이 타임워너사에 비해서 2.2%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액의 차이는 결국 한 편당의 어떤 제작비에도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성공했다는 대장금이나 주몽이 편당 13만 불, 21만 불을 썼습니다. 미국의 로스트는 편당 400만 불, CSI는 150만 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의 유입으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려합니다. 이거 재벌방송 출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 예로 민주당 측 의원들이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게 1960년대 동양방송이 사칼린 밀수 사건, 삼성의 사칼린 밀수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여론 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가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청자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방송사가 보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러한 재벌 방송이 재벌이 비록 들어온다고 해서 재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생기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러한 상업방송을 허용하면 방송의 선정성이 강화될 것이다. 결국 팔아먹기 위해서 선정적인 프로를 많이 만들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표시하십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방송 심의 제재 건수를 보면 MBC가 11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KBS가 97건, SBS가 67건입니다. 결국 그동안 상업방송이고 민영방송이었던 SBS의 제재 건수가 오히려 적은 것을 보면 선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꼭 민영이나 상업방송의 경우에 더 선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재벌 방송이나 또 여론의 독점에 대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그 제한 조치를 법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방송법에 보면 최다의 출자자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조건 부과 등을 통해서 조치가 가능하고 또 사후적으로는 방송 평가라든지 또 방송 심의라든지 재허가 등을 통해서 공익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재허가가 종래에는 허가 취소 외에는 마땅한 제재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재허가가 실질적인 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안에다 사실상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광고 중단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간적인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 밖에 우려가 광고 시장의 파이가 그대로 있는데 과연 이런 미디어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그 파이를 나눠 먹는 것이 광고 시장이 커질 수 있느냐 이런 또 걱정들을 하십니다. 이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논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KBS 등 이렇게 공영방송은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영국의 BBC라든지 이런 경우도 광고를 지금 없앴고요. 프랑스도 지금 사르코지 대통령이 광고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분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방송에 있어서 광고를 폐지하고 수신료로 운영하게끔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 시장에 있어서 이 공영방송이 KBS가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광고 시장의 파이를 좀 가져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광고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광고를 꺼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광고 효과를 좀 배가하기 위해서 그동안 광고에 있어서의 규제를 많이 풀어주었습니다. 간접 광고라든지 가상 광고를 허용하게 했고요. 그 밖에 중간 광고는 이것은 시행령의 사항이지만 중간 광고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효과가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등 자본이 투자되면서 좀 더 많은 컨텐츠, 좀 더 좋은 컨텐츠, 좀 더 그 질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진다면 광고도 자연히 광고 시장의 파이도 커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